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우리가 실기 3유형이죠. 3유형 문제로 가설 검정이 나옵니다. 3유형 문제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가설 검정 문제들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로 고급 통계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도 고급 통계만 나오라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가설 검정을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은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관찰된 현상이나 효과가 우연한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합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이 좀 빠졌는데 이게 우연한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의 효과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검증해 보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 가설 검증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빈 화면 하나 그렸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통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대한민국 총 유권자의 수 이런 겁니다.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집단이 3천만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3천만 명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다 물어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샘플 집단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자, 추출을 할 때 우리는 랜덤 추출하기도 하고 임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층화 추출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죠? 추출해서 뭘 해요? 표본 집단의 특성 값을 뽑습니다. 표본 집단의 특성 값. 네, 그런 특성 값이 뭐죠?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틀어서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집단의 통계량 이렇게 부르고요. 이 통계량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요. 뭘 할까요? 바로 모집단의 특성 값을 추정 혹은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하는 거죠. 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분산을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을 그리고 표준 편차를 잠깐만요.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네. 돌아왔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론을 합니다. 모집단의 이런 특성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론을 하는 거죠. 예, 추론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통계량을 뽑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뽑는 통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 통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 통계 값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을 추론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추론 통계를 우리가 할 때 추론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점 추정하고요.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은 뭐죠? 표본 집단의 평균이 뭐 50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도 50이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점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비전문적이고 굉장히 부정확해 보이잖아요. 예, 뭐 모집단이 3천만인데 표본 집단 1,000명 뽑아가지고 뭐 A라는 후보가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 추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두고 뭐 우리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신뢰 구간 몇 프로의 오차 범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때, 과연 우리의 추론이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검정입니다. 검정이고요. 검정하는 방식은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는 숫자형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치형 변수. 이걸 우리는 연속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성 변수가 있죠. 카테고리성. 명목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런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 집단이냐 두 집단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앞으로 배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 집단이냐, 변수는 수치형이냐, 카테고리, 명목형이냐, 원 집단이 한 집단이냐, 두 집단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검정의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라는 것이, 이 가설 검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도가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가설 검정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개념을 잡는 일입니다. 개념. 자, 가설이라는 게 뭐죠? 가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설이라는 것은 기무가설이라는 게 있고요.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영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표현할 때는 H의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무가설은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는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주장이죠. 기존의 주장. 그래서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입니다. 기무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무가설이 틀렸다라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립가설은 뭐냐? 대립가설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기존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인 거죠. 네, 대립가설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우리가 검정을 할 때 단측 검정이라는 것과 양측 검정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측 검정은 뭐냐면 모수가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측 검정은 모수가 어떤 값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자, 개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출근 시간에 A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이 5분이에요. 5분. 그런데 이제 최근 몇 개월간 버스를 타보니까 이게 5분이 아닌 것 같아요. 6분인 것 같아. 그럼 이걸 검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뭘까요? 자, 영상 한번 멈추시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네, 세워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좌우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기무가설은 H0죠. 대립가설은 H1입니다. 기무가설은 뭐예요? 평균 배차 간격이 5분이다 라는 거죠. 평균 배차 간격이 5분이야 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평균 배차 간격이 5분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다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양측 검정입니다.
양측 검정. 자, 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건, 오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다라는 건 작거나 혹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 한번 볼게요. B 공장의 제품 불량률이 1% 이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품 불량 문의가 기존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품 불량률이 높아졌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를 검증하려고 할 때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세워보십시오. 자, 잠깐 영상 멈추고 세워보세요. 자, 세워보셨죠?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H0는 기무가설이죠. 제품 불량률은 1% 이하이다 라고 세울 수가 있고요. 대립가설 H1은 1%보다 크다 라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는 0.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T는 0.01보다 크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퍼센트니까 P라고 기호를 붙입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예, 요거는 단측 검정이죠. 단측 검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 3유형 문제 풀 때 가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세우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가설 계속 할게요. 가설 검정이라는 개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립가설은 자동으로 채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잖아요. 그럴 때 기무가설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채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거죠.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로 뽑는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은 관찰된 현상이나 결과가 우연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가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것임을 확인했을 때, 즉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확인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의확률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유의확률. 유의확률은 검정 통계량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타나는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의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P-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설 검정 시 우리가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기준이 되는 유의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유의 수준하고 P-value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 확률, 유의 수준, 말들이 조금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어렵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A 가게, 우리 집 앞에 가게가 있어요. 빵 가게가 있어요. 여기에 식빵의 평균 무게가 200g입니다. 200g.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A 가게의 식빵의 무게를 재면 대체로 200g 언저리가 나올 겁니다. 예, 200g 언저리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빵을 사 먹어 본 거예요. 예, 사 먹어 본 거고요. 사 먹어 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죠. 식빵의 무게를 쟀을 때 각 값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값이 나올 확률 밑에 보니까 여기 이 그람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200g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 뭐 205g이 나올 확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식빵의 무게를 가로축으로 해서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정규분포표를. 자,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A 가게에서 빵을 한 50개를 사 먹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게 평균을 재본 거예요. 그래서 무게 평균을 재봤더니 205g입니다. 205g. 자, 여기 이 정규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뮤 200g.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50개를 사 먹어봤더니 205g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X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5g이 있잖아요. 이 205g. 이 205g보다 넘어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확률이 이제 100%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205g이 넘어설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 확률이 한 28% 정도 된다고 쳐요. 요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05g이라는 값이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값이 아닌 거죠. 28%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28% 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구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극단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럼 극단적인 값은 뭐냐? 극단적인 값은 뭐 이쯤에 이렇게 있는 이런 값이에요. 이런 값. 이런 값이 극단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확률, 28%라는 이 확률이 뭐냐? 유의 확률입니다. 유의 확률인 거죠. 자, 이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H0는 X바는 200이 됩니다. H1은 X바는 20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X바는 200이야 라는 거고 H1은 대립가설은 X바는 200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양측 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p-value, 유의 확률은 0.2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면 p-value가 0.05보다 지나치게 많이 크죠. 그래서 H0를 채택 혹은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유의 수준, p-value, 유의 수준 있죠. 유의 수준 0.05. 이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유의 수준 0.05는 어떻게 정하느냐. 자, 여기서 0.05라는 것은 반드시 0.05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값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에 따라서 0.01이 될 수도 있고 0.001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에서는 0.05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의 확률 볼까요? 유의 확률. 유의 확률 p-value죠. p-value. p-value는 값이 크면 클수록 극단적인 케이스일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p-val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규 분포표가 있다고 쳐요. 자, 여기 유의 수준입니다. 0.05. 만약에 p-value가 이쯤에 있다. p-value, 가설 검정의 어떤 p-value, 통계량, p-value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기무가설이죠. 기무가설이 채택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p-value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채택이 되는 거죠. 이게 기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절차를 한번 볼까요? 앞서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설명한 것을 절차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무가설과 죄송합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걸 설정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일반적으로는 0.05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기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p-value를 확인해서요. p-value를 확인해서 유의 수준과 p-value를 비교해서 기무가설을 채택 혹은 기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가설 검정의 절차입니다. 가설 검정의 절차. 가설 검정 개념부터 절차까지 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설 검정을 봤는데 아직 조금 덜 봤어요. 덜 봤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까요? 네,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가설 검정 개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가설 검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